이런 경험은 외부의 인정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집중할 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목표를 이루는 순간 만족은 잠시뿐이고 다시 결핍을 느끼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행복이 왜 이토록 손에 잡히지 않는지, 그리고 진짜 행복한 내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연주자는 말합니다. 리듬을 탔다. 외과에서는 말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술했다. 모두가 다른 표현 같지만 우리는 이런 순간을 플로우,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행복은 결과를 얻는 순간보다 과정에 빠져드는 순간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내용은 제가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전공의들이 제 파트를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고 그랬는데요. 어릴 때 어른이 되게 빨리 되고 싶지 않았었습니까? 어른이 되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매일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 여러분들이 꿈꾸던 어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시는가요? 전공의가 이제 제 파트에 왔을 때 해진을 돌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하다가, 너희들 그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의과대학에 오면은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랬는가?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하면서 의사가 되면은 행복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수가 되면은 정말 행복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대학병원 의대 교수쯤 되면은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도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날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남들이 부러워하던 자리에 오른 뒤에 더 큰 공함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행복이 왜 이토록 손에 잡히지 않는지, 그리고 진짜 행복한 내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세상에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부터 완벽하게 여행 계획을 세운 날들이 있었는데, 근데 막상 당일 아침에 이제 눈을 떠 보니까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하늘은 우리의 여행 계획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자연 법칙대로 그냥 비를 내렸을 뿐인 건데, 이처럼 자연은 우리의 소망과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힘들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더 복잡한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저희들도 코로나 그 환경에서 힘든 시기를 보냈었고요. 의대 정원이 갑자기 늘면서 전공의들이 사직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뜻하지 않게 응급실 당직을 선다든지 중환자실 환자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됐었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또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 좌절과 걸림돌은 삶의 예외가 아니라 삶을 이루는 기본 조건에 가까운 것입니다. 의대 교수에게도 좌절과 절망은 예외가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돈을 모아서 혹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둔 다음에 평소에 꿈꾸던 고급 외제차를 샀다면, 그 차를 타면서 우리는 과연 맨날 며칠 동안 싱글벙글 웃으면서 운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쉽게 행복해지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쉽게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순간 만족은 잠시뿐이고 우리의 뇌는 바뀐 환경에 금세 적용해버리기 때문에 다시 결핍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만족을 모르는 만성적인 불만족은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을 늘 부족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높은 욕구나 욕망, 더 나은 나의 꿈을 꿈꾸는 그 목표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과정을 즐길 수 있는가인데요. 그저 최종 성취만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우리의 현재는 늘 미래의 보상을 받기 위한 저당 잡힌 시간이 되고 맙니다. 돈과 권력, 소유는 삶의 편의를 높여줄 수 있지만 진짜 삶의 질을 보장해주지는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핵심은 경험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즉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 방법은 나의 기술과 도전의 완벽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기술은 나의 능력이고 도전은 목표를 이루기까지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내 실력보다 아주 살짝 높은, 그래서 기분 좋은 긴장감을 주는 난이도의 과제를 해결해 나갈 때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삶의 만족은 돈이나 지위 같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마주한 매 순간을 얼마나 밀도 있게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이 내 뜻대로 풀리기를 바라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해질 것이라 믿으면서 평생을 달립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늘 우리를 비껴나가고 채워진 욕망은 금세 또 다른 결핍을 불러오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만이 아닙니다.
그 일어난 일들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각자 경험의 질을 높이는 아주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인생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쓴 플로란 책이고요. 부제로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의식이라 함은 많은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순수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심리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예상과 다른 결과, 성과라든지 마감 일정, 실패에 대한 걱정,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이 정보들이 서로 충돌하면 우리의 주의는 여러 방향으로 찢어집니다. 책은 이런 내적 무질서를 심리적 엔트로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목표가 분명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며 내가 한 행동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의식은 한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생각과 감정, 행동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일 때 이 의식의 질서 상태가 바로 플로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심리적 엔트로피의 반대라는 의미에서 네겐트로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플로우는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고 내가 가진 심리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고 지금의 목표를 위해 가지고 자유롭게 사용되는 최적의 경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플로우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세로축은 도전의 수준이고 가로축은 기술의 수준입니다. 도전은 높은데 기술이 부족하면 불안해지는 상태가 될 것이고, 반대로 기술은 충분한데 도전이 너무 낮으면 지루한 삶이 될 것입니다. 즐거움은 지루함과 불안의 경계에서 도전하고 기술이 균형을 이루는 그 지점이 이루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로우는 한번 들어가면 계속 머무는 방이 아닙니다. 기술과 도전을 계속 조절하면서 이동하는 통로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몰입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상태, 즉 플로우를 느끼려면 우리의 기술과 능력을 높이는 쪽을 먼저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는 회사에서 우리가 기획하는 방법이라든지 보고서의 작성, 다른 팀과의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일 수도 있고, 실험실에 온 학생들이 세포를 키우거나 아니면 단백질을 추출하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또 처음 나온 인턴들은 심전도를 찍거나 혈관을 찾아가지고 피를 뽑는 것, 상처를 수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술력이 높아진다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불안도 낮아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다면 어디까지 노력해서 기술 스킬을 높여야 할까요? 모든 시간을 투입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키지만 그 목표가 막연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실험을 잘해야 할 거야, 수학을 마스터해야 할 거야, 회사에서 기획을 잘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는 안 되죠. 실험 같은 경우라면 단백질 정량을 완벽하게 할 것이다, RT-PCR을 잘할 수 있다, 회사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엑셀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챗GPT를 사용하든지 간에 원하는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그리고 그것을 빠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기술을 익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단위로 스킬을 높여 가지고 목표에 도달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문제만 풀고 반복하는 것으로만 스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것이죠. 응용력이 부족하면 방법을 바꾸는 것, 다른 책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물어보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스킬 또는 그걸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과 노력의 그 과정을 포함하는 기술,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단순히 시간을 보내고 노력한다는 것으로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킬이 높아져서 문제들을 금방 해결할 수 있으면, 내 앞에 놓인 일들을 잘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좀 지겹고 지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 분석을 많이 한다는 식의 일의 양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업무, 즉 실험실에서는 컴포칼 같은 현미경을 촬영한다든지, 수학에서 미분 방정식을 옮겨간다든지, 회사에서는 시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의 프로젝트를 내가 제안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리드해 나가는 그런 상황들,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거나 복합성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라디오 부품을 조립하는 사람이나 뇌를 수술하는 신경과 의사의 예시도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을 지겹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가는 그 컨베이어 벨트의 그 칩에서 그 부품을 꽂아가는 것들, 그리고 내 몸을 어떻게 움직여가면서 빠르게 정확하게 리드미컬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뇌 수술하는 것 자체가 환자가 마비도 올 수도 있고 위험한 순간에 대한 부분들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을 잘하는 의사는
그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지만은 그 몰입하면서 환자가 나을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12시간 가까이 몰입해서 환자가 치료되도록 수술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들이죠. 또 다른 그 고대 중국에서의 이야기인데 소를 잡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백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서 소의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고단하기도 하고 지겹을 수도 있고 살이 잘 안 발라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놓여질 수 있는데 하나의 춤을 추듯이 굉장히 몰입해 가지고 그 뼈에서 살을 발라냄으로 인해 가지고 예술과 같은 그런 것들, 능수능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시를 들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직업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가장 몰입하고 그것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처럼 집중할 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일의 종류에도 몰입하는 순간들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기술이 내가 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순간에 몰입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기술과 내가 해결할 과제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과제의 수준, 도전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우리가 수학을 90점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영어를 90점 받고 이렇게 모든 과목을 90점 이상으로 만들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수학을 모든 시험에서 늘 100점 받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이죠. 수학을 늘 100점 받겠다고 하는 것은 수학자로서의 길이나 수학 교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과목을 90점 이상으로 해가지고 내가 1등급을 받겠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과를 가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기술을 늘리는 것, 도전과 과제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배우 중에서도 굉장히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훌륭한 배우가 있는 거고 그리고 노래를 잘 하고 춤도 잘 추고 그냥 유머 감각도 있을 때 연기는 그만하게 하지만은 뭐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술이 뛰어나고 잘한다는 것들은 한계를 정말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는가 반면에 조금씩 잘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는 것들이거든. 그런 것들은 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타고난 재능도 있겠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가느냐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잘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느냐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나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내가 그런 재능이 있다면 다양한 것들을 잘하는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살려가지고 하나를 모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높인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한 가지를 가지고서 정말 거장의 수준, 진짜 고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잘하는 부분에서 또 다른 것을 잘하고 또 다른 것을 잘하는 것들도 우리가 기술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목표로 하는 그 도전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억할 것은 지루하면 도전을, 불안하면 기술을 높이는 것을 반복하라는 것이고 더 높은 도전과 기술을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한 곳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과정은 모두 플로우의 몰입과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자기 목적적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경험은 외부의 인정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은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험은 실패할 수 있고 계획은 흔들릴 수 있고 하나의 문제 뒤에는 더 복잡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방식을 전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주의라는 심리 에너지를 한 곳에 모을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읽고 기술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도전이 너무 낮으면 높이고 너무 높으면 기술이 따라갈 수 있도록 과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질서로부터 질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고 심리적 엔트로피를 플로우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인식하고 싶습니다. 나는 언제나 성공하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도전과 기술의 균형을 잃고 실패에서도 다음 행동의 기회를 찾아내며 경험의 질을 높여가는 사람이다. 현재의 나에게 만족한다는 것은 성장을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기술을 정확히 인정하고 감당할 수 있는 다음 도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루하면은 도전을, 불안해는 기술을, 그리고 그 둘이 만나는 순간 우리는 미래의 성공만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과정에서도 살아있다는 감각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플로우가 말하는 행복이고 의식이 질서를 이루고 자아가 더 복합적으로 성장하는 최적의 경험입니다.